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도시의 번잡한 생활에 지쳐 잠시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어 작은 시골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찾은 한 민박집은 오래된 전통 가옥으로 사진으로 봤을 때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도착한 마을은 정말로 기대 이상이었다. 고즈넉한 풍경과 친절한 주민들 덕분에 이곳에서의 휴가가 기대되었다. 민박집 주인은 나이 지긋한 할머니였고 손님을 맞아줄 때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할머니는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먼저 방으로 안내해 주셨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권했다.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 중 할머니는 이 집이 100년도 넘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가옥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이 집에서 나고 자란 할머니는 집안 곳곳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대부분은 재미있고 호기심을 끄는 이야기였지만 어떤 이야기는 기괴하고 등골이 서늘해지게 하는 것도 있었다. 특이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다. 이 집에는 오래된 벽난로가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 벽난로가 예전부터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했다. 밤이 되면 벽난로 안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와 때로는 무거운 것이 끌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할머니는 그 소리가 아무렇지 않다고 웃으며 넘겼지만 그 무심한 웃음 뒤엔 어떤 얼버무림이 있었다. 저녁 이후 나는 방으로 돌아가 쌓인 피로를 풀고 잠자리에 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적막해졌다. 창 밖으로는 마당의 작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달빛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기억을 더듬으니 새벽 2시였을 것이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 소리는 벽난로 쪽에서 나는 듯했다. 벽난로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뭔가 기어 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속으로 설마 하며 일어났다. 가까이 다가가자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어떤 사람이 낮게 말하듯한 소리였다. 여기서 나가. 귀를 의심했다. 분명 귀신이나 초현실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나의 신조였으나 그 순간만큼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후퇴하고 싶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나는 벽난로 문을 조금 더 열었다. 그 순간 소리는 멎었다. 그러나 벽난로 깊은 곳에 무언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불길한 예감에 멈칫했지만 결국 나는 빛나는 그것을 꺼내기 위해 팔을 뻗었다. 그 물체는 오래된 사진이었다.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숨겨져 있었던 듯했다. 사진 속에는 지금의 할머니와 젊은 시절의 어떤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다. 남자는 무척 낯익었다. 할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지금은 고인이 된 할아버지로 추측되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은 목이 잘린 상태였다. 잘린 목 부분에서 피가 흐르는 듯한 기이한 그림이었다. 기이한 점은 사진이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벽난로의 공간과 일치하는 벽에 그려진 그림처럼 보였다. 순간 벽난로가 입구가 아닌 일종의 통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다른 공간으로 연결되는 갑자기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방 안에서 나는 숨을 죽였다. 그때 내 뒤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할머니가 서 계셨다. 그러나 평소와는 달랐다. 눈이 새하얗게 뒤집힌 상태로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내 남편을 돌려줘.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이질적이고 메마른 느낌이었다. 두려움에 몸이 굳은 나는 벽난로 앞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벽난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갑자기 벽난로에서 쿵 소리와 함께 삐걱대는 소리가 났고 방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조사해야 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집사를 찾아 나섰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벽난로는 단단한 벽으로 막혀 있었고 전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그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아직도 그 밤의 소리와 끔찍한 기억이 떠오를 때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리고 나는 그 사진을 떠올리며 지금도 궁금해한다. 벽난로의 저 너머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와 전설이 떠돌아다니며 그 중에는 사람들이 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공포 썰 중 하나를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이름도 없이 작고 평화로운 곳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사라진 마을 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오래된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저 과거의 낡은 이야기로 치부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대학교 친구들이 마을을 찾아왔다. 여행이 좋아 한 달에 한 번씩 다양한 장소를 찾던 그들은 이 특별한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 중에서도 지훈, 소희, 민수 세 사람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들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밤에 나가면 안 된다고. 정말이지 오래된 농담 같아.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사건 정말 일어났던 거라면 한번 탐험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 민수가 덧붙였다. 소희는 조금 불안한 기색이었지만 결국 친구들의 말에 동의했다. 그날 밤 그들은 가방에 손전등과 간단한 생필품을 챙겨서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로 향했다. 주민들 중 몇몇이 그 폐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곳은 탐험의 시작점으로 삼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문이 삐걱거리며 쉽게 열렸다. 내부는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먼지가 가득한 방에는 적막이 감돌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거울이 달린 벽장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가는 것이 보였다. 놀라움에 숨을 죽인 채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봤어? 뭔가 확실히 있었어.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울 때문에 그런 걸 거야. 빛이 부딪혔겠지. 지우는 애써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집 전체에 울리는 낮고 깊은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도 아니었다. 뭔가 기이하고도 불쾌한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이었다. 놀란 세 사람은 손전등을 휘둘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를 빨리 나가자. 민수가 재촉했다. 그들은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지만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어딘가 이상했다. 아까 걸어왔던 익숙한 길이 아닌 것 같았다. 마치 무언가가 그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는 것처럼 낯선 길로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 말없이 계속 걸렀다. 하지만 길은 끝이 없었고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다시 그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훨씬 가까이에서 그들의 바로 뒤에서 말이다.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본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은 서둘러 산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몇 번이고 넘어지며 나뭇가시에 긁힌 채로 달렸고 언제쯤 이 끝이 날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다.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마을의 경계점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마치 어떤 마법에서 풀려난 것처럼 길이 다시 익숙하게 변한 것이었다. 지친 얼굴로 마을에 돌아온 그들은 이 기묘한 체험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임을 알았다. 마을의 노인은 그들을 보고 말했다. 그곳에 오래된 영혼이 산다네. 당신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서 무례하게 군 것이지. 그러나 다시 돌아와 다행일세. 그자들은 하룻밤 이상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후 세 사람은 그 마을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그날 밤의 일은 여전히 그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듯한 그 보이지 않는 경계는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이 깃든 밤이 오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여행을 좋아하던 그들도 그 경험 이후로는 더 이상 무모한 호기심으로 위험을 무릅쓰지 않게 되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뿌리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공포와 미스터리가 얽힌 채로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뒷골을 서늘하게 한다. 밤의 미궁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많아 우리는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여름밤 나는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한국의 한 유명한 공포 커뮤니티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그다지 공포 이야기를 즐기지 않았지만 이날은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생겨서 무심코 사이트에 접속했다. 다양한 제목의 공포 썰이 있었고 그중 하나는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이 눈길을 끌었다. 이 이야기는 한 대학생이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주인공인 지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학교 근처에 낡은 하숙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 하숙집은 오래된 2층 건물로 전체적으로 허름한 상태였지만 집세가 저렴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었다. 지수는 어느 날 늦은 밤 과제 제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어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하숙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평소와 다른 냉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지수는 피곤한 나머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지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다. 방의 공기가 무겁고 음산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노트북을 열고 잠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피로가 몰려와 침대에 몸을 뉘었다. 그런데 잠이 들려는 순간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살랑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창문을 긁는 소리였다. 지수는 소름이 돋아 잠시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확실히 누군가가 창문 밖에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용기 내어 창문 쪽으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살짝 들춰보았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달빛이 비치는 거리와 흔들리는 나무들만이 보일 뿐이었다. 기분 나쁜 예감에 창문을 다시 닫고 침대로 돌아왔지만 불안감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두서너 시간 뒤 그는 무거운 눈을 간신히 뜨고 휴대폰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2시였다. 다시 잠자리에 드는데 이번엔 문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노크하는 소리였다. 지수는 깜짝 놀라 다시 한번 숨을 죽였다. 이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린단 말인가. 그는 혼자 살고 있었고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올 친구도 없었다. 노크 소리는 계속되었고 지수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을 살며시 열어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공포는 점점 커져갔다. 그 다음 날 하숙집 건물주 아주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머니는 그냥 바람소리나 지나가던 사람들의 장난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지수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미묘한 소리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것은 항상 새벽 시간에 일어났고 지수의 신경을 계속해서 건드렸다. 며칠 후 그는 필사적으로 이 하숙집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이사를 갈 돈이 부족했던 지수는 다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포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없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며칠 후 그는 수많은 댓글과 쪽지들을 받았다. 다른 하숙집 거주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 몇몇은 이사를 간 후에야 그 이상한 현상이 멈췄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보낸 비밀 쪽지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곳은 원래 병원이었고 건물이 재개발되기 전 그 자리에 있던 병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만약 지금도 누군가가 너를 부르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 해요. 지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느꼈고 결국 학교 근처의 다른 친구 집에서 며칠을 지내기로 했다. 이후 그에게 나타났던 이상한 현상들은 말끔히 사라졌다. 마치 꿈이라도 꾼 것처럼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시간이 흘러 졸업할 때쯤 그는 하숙집 근처를 다시 지나칠 일이 생겼다. 그리고 그곳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치며 그는 왠지 모를 싸늘함을 느꼈다. 지도에도 없는 이제는 기억 속으로만 남아있는 그 하숙집은 아직도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